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모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현재 뭐 지금 나스닥 방향이라든지 다른 이제 투자처들에 대한 얘기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짜 좀 비이성적으로 좀 과열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시라든지 주식 시장이 정말 이제 과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드는 기분이 좀 약간 이제 비트코인?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한참 불었을 때 그때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뭐 과열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사모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펀드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거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유의사항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은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 수신이 아닌지 확인하기. 어, 사모펀드 이제 여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금융 소비자 정보 이제 포털이 있어요. 이제 파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파인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자산 운용 회사와 이제 판매 회사가 제도권 금융 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보통 이제 펀드는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제 그 실적 배당 상품이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뭐 고수익의 사모펀드 뭐 이런 광고 같은 걸 접하시면 불법 유사 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짜로 남이 돈 벌게 해줄까요? 예, 안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고로 정말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잘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 현행법상 이제 1억 원 이상이죠. 이상 제한이 있다. 당연히 사모펀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제 전문 투자자와 이제 펀드별로 좀 일정 금액 이상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액 투자자로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일반 법인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데 이제 펀드별로 최소 투자 금액은 이제 현행법상 1억 원 이상이고요. 이제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는 이제 3억 원 이상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약하다.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그 분산 투자 규제나 뭐 공시 규제 그리고 운영 보고서 교부 규제 등 이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이제 투자자 이제 보호 이제 관련 운영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는 펀드하고는 다른 이제 전문 투자자용 상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 보호 규제가 약하니까 이런 제반 사항들을 너희가 알아서 잘 파악해서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사모펀드 투자 전략 및 주된 투자 대상 확인하기. 이제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모펀드에 비해서 이제 운용상 제한이 좀 완화되어 있고 좀 금전 차입 등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좀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 그리고 투자 전략을 이제 집합 투자 규약 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내 소중한 돈의 안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펀드 매니저의 경력 및 과거 운용 성과를 확인하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담당 펀드 매니저의 과거 운영 그 경력이 이제 이 펀드 투자 결정에 좀 참고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좀 성과 보수를 부과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운용 인력의 이제 경력이나 과거 운영 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의 이제 과거 운용 성과가 그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판단을 이제 하시고 미리 파악을 해두시면 좀 더 낫겠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확인하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펀드하고 달리 이제 그 환매가 이제 금지되더라도 상장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황금성에서 이제 좀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 가능 여부, 환매 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이제 그 각각 개개인별로 자금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투자 자산에 있어서는 이제 황금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수치 보수, 성과 보수 수치 여부 등 이제 그 보수 구조를 확인하기. 이제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공모펀드하고 달리 이제 보수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좀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성과 보수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이제 성과 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현 이익을 했을 때 실현 이익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구조를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내가 지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나겠구나라는 거 판단하시기에 좀 더 좋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좀 말들도 많았고 뉴스도 좀 많이 뜨고 했었어가지고 사모펀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일단 당분간은 꾸준히 이런 그 금융 상식이라든지 경제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릴 생각이에요. 현재 이제 지금 정말 기로에 놓여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9,800. 이제 정말 만스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음, 계속 느끼는 게 이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그 돈이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갈 것 같고, 정말 옛날에 그 비트코인 광풍이 일었을 때 그런 예, 그런 시절을 좀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정말 주의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보는 이제 그 종목을 매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향후에 좀 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경제 상식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